영화 터는 기자입니다. 2023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영화로 어떻게 올해의 첫 시간을 시작할까 고민했습니다. 일단 첫 시작이 그리 호의적인 의견으로 스타트를 끊지는 못할 듯합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1월 중순까지 몇 편의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고 또 언론 시사회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임에도 무겁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첫 영화, 넷플릭스의 SF 영화 정의입니다.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정의는 SF 장르입니다. 국내에선 아직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본격적인 SF 장르는 앞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던 승리호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굳이 따지자면 아주 조금 다릅니다. SF 영화의 전매 특화와도 같은 디스토피아, 즉 암울한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기술적 진보가 인간성을 집어삼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떠오르는 꽤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여기부터 정의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제목인 정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토속적이고 한국적인 이름. 포스터에도 등장하지만 주인공 배우 김현주가 연기한 극중 윤정이의 정의를 따온 얘기입니다. 기후변화로 폐허가 된 지구, 인간들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공간에 새로운 거주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몇 개의 거주시설이 연합을 해 다른 거주시설들을 공격합니다. 스스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자치공화국과 연합국의 전쟁이 벌어지고 연합국 소속의 용병 윤정이가 등장합니다. 사실 윤정이는 딸을 키우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전매 특허, 신파라고 볼 수 있는 엄마는 강하다. 윤정이는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단숨에 연합국 슈퍼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작전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뇌는 즉각 복제가 됐습니다. 최강의 전투 용병이었던 윤정이의 뇌는 복제가 됐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막강한 인조인간 복제 용병을 대량 생산해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연합국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이 계획을 진두지휘하는 크로노이드란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 소속된 연구소 소장, 그리고 정의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 이후 스토리는 직접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정의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정말 많은 레퍼런스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우선 제가 평을 하기에 앞서 이 영화가 헐리우드의 기존 장르 영화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든 완벽한 창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간단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너무 많은 레퍼런스가 보입니다. 심지어 일부 장면은 헐리우드 유명 대작 영화의 미장센과 너무도 흡사해 보일 정도라 사실 좀 놀랐습니다. 기본적인 플롯도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주인공 인간이 죽고 그를 기반으로 한 기계인간에 대한 등장.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간성에 대한 문제. 즉 인간과 기계.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인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또 다른 헐리우드 유명 걸작 영화 몇 편은 생각나고 떠오르실 겁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레퍼런스 영화가 정의 안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함을 환기시킬 수 있는 딱 하나, 그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변주입니다. 앞서 계속 언급한 헐리우드 여러 영화를 따라했다란, 굳이 더 설명하자면 따라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따라하느냐, 따라했지만 내 것으로 좀 더 색칠을 더했느냐의 그 차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정의가 따라만 했다라고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앞서 승리호가 드러냈던 문제점, 즉 우리 영화가 여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느낌의 시위성 비주얼 결과물. 사실 시위는 비주얼적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서사적,
그리고 그 서사를 돋보이게 하는 차별성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말이죠. 결국 이런 느낌은 연상호 감독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애니메이션 전문 감독이던 연 감독은 실사 영화에선 사실 부산행 외에는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은 없습니다. 넷플릭스 지옥이 글로벌 흥행을 거뒀다고 하지만 지옥은 시리즈물입니다. 즉 연상호 감독은 집중력 있는 서사에 응축을 쏟아내기보단 소재 자체를 서사적으로 풀어가는 점에서 더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그의 작가적 기질이 두드러지는 점도 이런 주장을 해보는 것에 대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연 감독은 수많은 작품의 제작과 기획, 그리고 작가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뉴스토마토 저 김재범의 의견일 뿐입니다. 정의를 보시고 정말 재미를 크게 느끼고 또 흥미를 가질 만한 포인트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연상호의 매력을 드러내기에 정의는 너무 무매력의 결과물이다 란 점입니다. 영화 터는 기자, 올해 첫 시작은 넷플릭스 영화 정의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정의, 반짝반짝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력이 너무 없어서 아쉽지만 결과물 자체에 대한 완성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별점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별 5개 만점에 2개입니다. 물론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별 2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